노후 자금 준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장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은퇴 후 미래를 설계한다. 즉각적인 수익을 중시하던 젊은 세대가 장기 금융 상품에 몰리는 점이 흥미로운데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조기 준비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IRP 가입자의 2022년 대비 증가율은 20대가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대 140%, 30대 76% 순이었다.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연금저축펀드 역시 같은 기간 10대가 2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30대는 71%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월급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나만의 계획으로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배경, 거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응하는 미리 사는 삶. 아직 오지 않은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보는 레디코어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 아닌 설계 가능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모습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만든 것일까? 우선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2025년 7월 말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 0%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명 제로 성장의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여기에 AI를 비롯한 기술적 변화가 격화되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의문 또한 커졌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를 더욱 강화하게 만든다. 하지만 레드코어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맞닥뜨린 젊은이들의 세대적 경험, 즉 코호트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이들을 범생이라고, 누군가는 이들을 효율 강박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공통 경험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들이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길러낸 준비형 인재,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생활계획표를 만들고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에 임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본격 강조되며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성장 환경이 누적되면서 학원 세대들은 아직 오지 않을 앞선 삶을 스스로 미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했다. 이렇게 채택된 능력은 성인이 된 이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이들에게 계획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에 가깝다. 엑셀, 노션, 지도 앱 등 다양한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자신만의 삶을 미리 설계한다. 구글 칼린더에는 업무 일정은 물론 친구의 약속, 운동 루틴, 심지어 고양이랑 놀아주기 같은 일상적 활동까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한다. 연필과 색연필로 계획표를 그리던 손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한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삶을 구조화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고도화됐다. 특히 오늘날 개인화된 데이터의 고도화는 레디코어의 미리 사는 삶을 한층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선배 조언이나 막연한 직감에 의존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면 이제는 건강검진 수치, 소비 패턴, AI가 분석한 데이터 같은 객관적 근거가 선택을 뒷받침한다. 막연히 불안을 안고 고민하는 대신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장 높은 확률의 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데이터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예행 연습의 지도 역할을 하며 레디코어 세대의 준비 본능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꿔놓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빈칸의 미학을 남겨두라. 레디코 트렌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산업적 함의는 분명하다. 핵심은 소비자가 삶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2026년 AI의 발전은 이러한 레디코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일이 발품이나 손품을 들이지 않고도 AI가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주는 제로 클릭의 환경이 준비의 기준선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일상과 늘 맞닿아 있는 기술의 경우 레디코어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7은 멀티모달 AI 기능을 탑재해 계획의 자동화를 지원한다. 예컨대 처음 보는 디저트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여주면 AI가 이를 분석해 인근에 유사한 디저트 맛집을 추천해주고 다음 주에 이 맛집에 갈 수 있도록 캘린더에 계획해 달라고 하면 해당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능은 마치 일상의 모든 계획들을 모두 관리해주는 비서가 생긴 느낌이다. 또한 매일 아침 오늘의 일정과 날씨, 곧 다가오는 기념일 등을 콘텐츠 형식으로 브리핑해주는 갤럭시 AI의 나우 브리프 기능도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매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레디코어 세대들의 사전 계획 습관과 맞닿아 있다. 금융회사 역시 레디코어 세대의 계획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있을 리스크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가 직접 상속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해 보며 준비하는 비대면 상속 설계 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총 자산과 가족 구성, 희망 배분 비율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상속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상속세 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의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생 여행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인생 파트너. 이러한 변화는 특정 업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무관한 비즈니스일지라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핵심은 기업이 단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계획을 지원하는 인생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기업은 단발적인 거래가 아닌 소비자의 여정 전체를 아울러 함께 준비하고 성장하는 장기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 상조업계가 보여주는 토탈 라이프 케어 전략은 좋은 사례다. 최근 상조 시장은 기존의 장례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웨딩, 여행, 헬스케어, 반려동물 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상조 시장의 선수금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말 기준 10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대거 유입을 이끌어낸 결과다. 구체적으로 웅진 프라이드 라이프는 장례, 웨딩, 여행, 크루즈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으며 보람 상조 역시 헬스케어, 시니어 복지, 반려동물 상조 등 다양한 라이프 케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객의 인생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레디코어 세대를 단순 고객이 아닌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할 인생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 일례로 하나손해보험은 여성 소비자를 단순 금융 고객으로 보지 않고 건강, 관계,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적 파트너로 접근한다. 여성 소비자 특화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fem테크, 여성과 기술의 합성으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통칭한다. 벤퍼크 연구소를 운영하며 2030 여성의 커리어, 결혼, 출산 고민부터 4050 여성의 갱년기까지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과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는 레디코어 세대가 원하는 고객의 전 인생 여정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의 기업 방향성을 보여준다. 빈칸의 미학을 찾아서 레디코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도 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순간들은 종종 계획표에 없던 곳에서 찾아온다. 계획 없이 들어선 골목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생 카페. 길을 잃었기에 자주
마주할 수 있었던 눈부신 노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만난 평생의 친구, 예측하지 못했기에 더욱 소중한 순간이다.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때때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선물들인 경우가 많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 역시 완벽한 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우연과 실패, 그리고 예기치 못한 영감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았다. 1, 2초 항생제 페니실린은 1928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 실수로 열려있던 페트리 접시 위 곰팡이에서 발견됐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포스트잇 또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연구에서 탄생했다. 에디코어는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는 안정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그 완벽한 통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장의 기회와 우연히 주는 마법 같은 순간들 말이다. 2026년에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계획과 즉흥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레디코어의 현명함은 배우되 때로는 우리의 촘촘한 엑셀 시트 위에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겨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측 불가능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다. 완벽하게 설계된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충만한 만족감일지 아니면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 없는 삶에 대한 공허함일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빈칸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2. AX 조직. 하루가 멀다 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AI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역시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 세계적 조직은 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앞다퉈 시도하고 있다. AI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그렇다면 업무에 AI가 활용되면서 우리 일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으며 조직 인사에 어떤 구조적 변혁이 필요할까? 생산형 인공지능 시대의 조직 운영의 대전환을 AX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X 조직은 유연성과 자율성의 핵심 DNA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 모델이다. AX 조직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었던 경직된 기능 중심의 부서 간 장벽, 즉 사일로 구조와 계층으로 표현되는 상하 간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는 등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송두리째 바뀐다. 극적으로 평평한 울트라 플랫과 제로 디스턴트 개념이 도입되고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들처럼 잼 세션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이미 배운 것을 과감히 폐기하는 언런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조직 개편의 태풍 속에서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과 자기 업무의 점성을 갖춘 파이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 AX 조직이라는 설계도는 그 안을 채우는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가상의 대기업 A사의 퓨처홈 2027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모였다는 A사 안에서도 엘리트들로 구성된 기획팀은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100쪽에 달하는 완벽한 신사업 기획서를 작성했다. 수많은 회의와 임원 보고를 거쳐 승인된 이 기획서는 마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처럼 다음 부서인 디자인팀으로 전달됐다. 디자인팀은 다시 6개월에 걸쳐 이 기획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시안은 마지막 주자인 개발팀으로 넘어갔다. 개발팀은 일부 디자인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뒤였다. 수많은 절충과 지연 끝에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마침내 제품이 출시됐다. 18개월 전에 기획서에 담겼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된 훌륭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시장의 트렌드는 기획 시점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쟁사들은 이미 더 새롭고 가벼운 제품을 출시했고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완벽한 보고서는 완벽하게 시장에서 외면받는 실패작을 낳았다.
부서 간의 벽으로 나뉜 채 순서대로 업무를 전달하는 폭포스 워터폴트 방식의 장엄한 실패였다. 가상의 스타트업 B사의 리빙허브 프로젝트.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스타트업 B사에서는 다른 풍경이 전개되고 있었다. 거대한 프로젝트룸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이들은 100쪽짜리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 대신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모은다. 긴 회의 후에 각자 돌아가서 다음 회의까지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로 하는 대신 아이디어가 막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고 확인함으로써 회의 시간을 크게 줄였다. 이들의 업무 단위는 2주다. 2주마다 시제품을 만들고 곧바로 잠재 고객에게 테스트하며 피드백을 받는다.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하면 개발자가 바로 코딩을 시작하고 마케터는 그 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반응을 다음 기획에 즉시 반영한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단 3개월 만에 B사는 핵심 기능을 갖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제품은 실제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떤 기능을 고객이 사랑하는지, 어떤 기능이 외면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대기업 A사의 완벽한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B사의 제품은 이미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6번의 진화를 거듭하며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을 확보한 뒤였다. B사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빠른 실패와 기민한 학습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신은 어느 회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느리지만 완성도 높은 A사인가? 일단 빠르게 제품을 내놓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B사인가? 물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경우라면 A사처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나면 현대 비즈니스는 B사의 경우처럼 일단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다. 픽셀 라이프 키워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소비자 트렌드가 작고 많고 짧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I라는 신무기가 손에 쥐어지면서 이러한 픽셀 트렌드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트렌드 코리아 연구진이 K-뷰티의 성공 DNA를 분석한 책 K-뷰티 트렌드에 따르면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K-뷰티 인디 브랜드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순발력 있게 실행하는 유연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처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도, 유연성, 협업이라는 새로운 DNA를 가진 조직으로 변화한다면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공담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AI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역시 직장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직은 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앞다퉈 시도하고 있다. AI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그렇다면 업무에 AI가 활용되면서 우리 일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인사의 구조적 변혁이 필요할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회사의 성공 비결을 따라가 보면 늘 그 회사의 조직 구조, 인사 제도, 조직 문화와 닿는다. 본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논리가 도입될 때 갖춰야 할 조직과 인사 관리의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일어나는 조직 운영에 대해 전환을 AS 조직, AI 트랜스포메이션 오르거니제이션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과거 디지털 기술이 조직에 도입됐을 때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AX는 DX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에 기반한 전환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논리가 도입될 때 갖춰야 할 조직과 인사 관리의 모습이다. AX 조직은 유연성과 자율성이 핵심 DNA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 모델이다. 격변하는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에 맞춰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됐던 경직된 기능 중심의 부서 간 장벽, 즉 사일로 구조와 계층제로 표현되는 상하 간의 엄격한 구분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AX가 단순히 조직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시장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조직을 구성하는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총체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X 조직이 어떤 모범 답안 같은 특정한 모습의 조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마다 과업과 미션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전범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AI 시대 조직이 가져야 할 공통의 구조적 문화적 요소를 좋은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즉 문화가 동반돼야 하므로 여기서는 AX 조직이 갖춰야 할 구조와 문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AX 조직의 구조적 특성, 구조의 조직의 구조는 두 가지 요소, 부서와 직위로 구성된다. 인사팀, 재무팀처럼 업무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부서의 수평적 구분이고 부장, 과장처럼 높낮이로 나누는 것은 직위의 수직적 구분이다. AX 조직은 부서와 직위 이 두 가지 구분을 모두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부서의 칸막이를 명확히 나누면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조직 전체를 보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사일로는 원래 공무를 저장하는 타원형의 저장고를 뜻하는 말인데 조직 내 팀이 단절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 영역만 챙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직위 구분도 마찬가지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식으로 상하 간의 직급을 세밀하게 나누며 효율적으로 직무를 통제하고 인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창의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직무 수행에 AI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조직 환경이 바뀌면서 부서와 직위의 엄격한 구분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AI 조직의 구조 원칙은 부서의 사일로를 허물고 직위와 계층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부서 간의 장벽, 사일로 허물기. AX 조직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업무의 경계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하나의 부서에 속해 일했지만 AI 조직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여러 팀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크로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구성원이 팀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능과 역할을 넘나드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의 소속은 더 이상 개발본부의 누구 혹은 마케팅팀의 이 아무개 같이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핵심 제품 현업의 60%, 신사업 TF의 30%, 미래 디자인 리더 활동의 10%처럼 여러 프로젝트의 시간과 역량을 분배한다. 이를 통해 조직원은 각 구성원을 여러 곳에 활용해 다각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 크로스 포지션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로 음악 스트리밍 스포티파이를 들 수 있다. 이곳의 조직 구조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부서 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스포티파이는 스쿼드, 트라이브, 챕터, 길드 같은 다소 생소한 명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스쿼드는 조직의 핵심 단위다. 스쿼드는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목적 조직으로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10명 이하의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며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해체할 수 있다.
여러 스쿼드가 모이면 트라이브라고 부른다. 80에서 150명 규모의 트라이브는 스쿼드 간의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조직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스쿼드에 흩어져 일하는 전문가들은 소속된 챕터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킨다. 챕터는 같은 직무를 가진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 챕터에서는 최신 기술을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을 발전시킨다. 이와 별도로 길드도 있다. 길드는 직무나 소속에 관계없이 존중이나 포용이나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커뮤니티다. 이 모든 조직 단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포티파이의 혁신을 이끈다. 스포티파이 조직 구조의 복잡한 구성을 살펴보면 한 명의 구성원이 수직의 스쿼드, 수평의 챕터뿐 아니라 사선의 자유로운 길드까지 여러 팀에 속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감수하는 이유는 현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의 기회도 개척해야 하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스쿼드는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반응하며 혁신과 실험을 담당한다. 동시에 챕터는 기술 안정성과 표준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심화해 조직의 안정을 맡는다. 한 구성원이 스쿼트와 챕터에 동시에 속함으로 조직 전체는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스포티파이 모델의 정수는 단순히 조직을 여러 형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자유를 통해 현재 업무 수행과 미래 기획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다. 정해진 포지션이 없는 전방위 전략. 국내에서도 크로스 포지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개발자를 사업부별로 배치하면서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브 등 직무에 따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이 구조 덕분에 개발자는 소속 사업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직무별 수평 조직을 통해 전사기술 표준을 함께 만든다. 사업부별 기술 파편화를 막고 전사적 기술 표준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더불어 개발자 개개인의 특성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동료 전체, 동료 전문가와 교류하며 기술 리더로 성장할 기회도 제공한다. 결국 이는 현재의 산업 안정성과 미래 기술의 혁신의 기반을 닦는 양수 겸장 전략이다.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는 인적 자원을 크로스하기 위해 사무실 배치까지 바꾼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융화 크림 파운데이션 랩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파운데이션 연구원들이 크림 연구원과 함께 일하며 회의실과 실험실도 같은 공간에 배치했다.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은 아이디어를 즉시 실험으로 옮기는 신속한 협업을 이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연구원이 오전에 파운데이션 제형을 개발하고 오후에는 크림 질감을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K뷰티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속도력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크로스 포지션은 축구의 토탈 사커 전략과 닮았다. 1974년 소독 월드컵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 대표팀이 선보인 이 기술은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네덜란드 팀 최후방 수비수는 최전방으로 달려나가 골을 넣었고 최전방 공격수는 자기 진영 깊숙이 내려와 상대의 공격을 막았다. 수비수는 수비만, 공격수는 공격만 한다는 축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처럼 토탈 사커는 선수 11명 전원이 고정된 포지션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다. 상대의 득점은 막고 우리 팀 득점을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선수들 각자 다른 포지션의 역할까지 기꺼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공간을 만들고 상대를 압박하는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춰야 했다. 당연히 개개인의 역량도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토탈 사커는 현대 축구의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다. 크로스 포지션은 바로 이 토탈 사커의 귀환이다. 이제는 기업도 마케팅, 연구개발, 영업, 생산 등의 정해진 포지션을 허물어야 한다. 비즈니스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즉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바꾸며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왔다.